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챗 GPT죠. 보통 컴퓨터에서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전용 챗 GPT 앱의 놀라운 실생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 챗 GPT 앱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생성을 하시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특성상 스마트폰에는 일상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챗 GPT를 흉내낸 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잘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도 보시면 비슷비슷한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열기로 나오죠. 챗 GPT 앱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화면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좀 더 많아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유료를 이용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주 이용을 하시거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야 하거나 또는 음성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료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음성으로 채팅하는 기능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대화가 오고 가면 더 이상 질문과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텍스트로 대화를 하게 되겠죠. 컴퓨터에서 챗 GPT 플러스에 가입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좌측 상단 줄 2개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 터치하신 다음 전화번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행정복지센터나 또는 관공서, 중요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찾아야 할 경우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일일이 검색해서 찾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챗 GPT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IB96 사무실 위치의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주소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주소에 주민센터 민원실 전화번호 바로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운영시간과 점심시간, 휴무일도 알려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전화번호 검색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은 주민센터 전화번호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구청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고요. 출처도 아래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출처 눌러보시면 강남구 주민센터 압구정동 강남구청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출처가 정확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정확하겠죠. 보통 재미로 인터넷에서 사주들 많이 보시는데요. 챗 GPT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GT 사주는 어떤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주들이 나오죠. 36년생, 48년생, 60년생, 72년생 전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종합적인 조언도 전부 나오고 있네요. GT이신 분들은 올해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우선시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신중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다 자세한 운세는 아래 영상을 또 확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 다음 이번에는 글쓰기도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대장, 청첩장, 부고장 여기에 들어가는 문구들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쓰고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챗 GPT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홍길동님의 고이연을 신라호텔 행복룸에서 2025년 8월 8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하는데 초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죠. 포멀하면서도 품격 있게 구성해 봤다고 하죠. 자, 고이연 초대장 존경하는 귀하를 홍길동님의 고이연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지난 70년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과 지인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죠? 고위원 초대장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 일시와 장소 전부 나오고요. 연락처도 나오죠. 연락처의 경우에는 제가
챗 GPT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재를 따로 하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주착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축복을 부탁드린다고 하죠. 자, 만약 여기서 좀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챗 GPT에게 부탁하면 그것으로 다시 고쳐서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디자인된 이미지 초대장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전통, 심플, 모던, 화려 뭐든지 바로 제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화려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화려하게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전송합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시간이 약간 걸리게 됩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죠. 완벽하게 나왔네요. 한글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를 하는데 중간중간 잘못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미지는 거의 깔끔하게 나왔어요. 위에 있는 고이현 초대장은 그대로 써도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 부분만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갤러리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따로 입력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저장을 할 수 있죠. 이대로 갤러리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는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텍스트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주면 좀 더 결과물이 괜찮아집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갤러리에 저장을 하셔서 이 부분만 다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아주 유용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 다음 인터넷 쇼핑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TV를 사야 하는데 가격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TV를 브라우저로 검색을 하신 다음 일일이 하나씩 따로 열어보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 65인치 4K TV 최저가를 검색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자, 현재 확인된 최저가 제품들이라고 하네요. 자, 이 제품은 40만 9천 원, 그 다음 이것은 220만 원, 130만 원, 108만 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죠. 자, 이 내용들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게 판매처와 제품을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델, 주요 특징, 최저가, 판매처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줬네요. 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줬죠. 자, 그 다음 국내 최저가는 이 가격이라고 하고요. 리퍼 제품도 있을 수 있나 보네요. 그 다음 가격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의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해당 페이지를 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ssg.com에서 파는 제품과 G마켓에서 파는 제품의 차이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모델과 가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아래에 표로 정리해 줬죠. SSG 제품은 울트라 HD AI 싱큐 지원이고 G마켓에서 파는 제품은 나노셀 디스플레이 스마트 기능이네요. 그 다음 공식 판매점 제품 배송 설치 옵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델명 및 기술 차이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보여주고 있고요. 구매 조건도 전부 나오고 있죠. 자, ssg.com은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G마켓은 배송 및 설치 옵션을 추가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기술적인 특징도 여기에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있죠. G마켓의 경우는 추가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인터넷 쇼핑할 때 가격 비교에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격 비교할 때 웹페이지를 여러 개를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데요. 챗 GPT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고 있죠.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사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달라고 해볼게요. 이 문서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주세요.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서에서 텍스트를 간단하게 추출해 주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마다 다른 앱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챗 GPT 하나만 실행을 하시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기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워드나 PDF 또는 수료증 양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작업들이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기가 귀찮으실 경우에는 음성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대답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의 경우에는 4번에서 5번 정도 대화를 주고받으면 더 이상 무료 버전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로는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용 챗 GPT 앱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챗 GPT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겠죠.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인터넷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은 챗 GPT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내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챗 GPT가 업데이트되면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놀랍도록 발전했는데요. 이제는 실물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요.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전통 이미지도 챗 GPT가 이해하고 그것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의 여인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미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그림이죠. 자, 이것을 챗 GPT가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2개까지만 생성이 가능하고요. 트래픽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하나 정도밖에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더 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 20분을 기다렸는데도 그냥 하얀 화면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트래픽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럴 때는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될 겁니다. 요즘 챗 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오픈 AI 서버가 폭주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생성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들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종이 질감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요. 얼굴 이미지도 비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졌네요. 우리나라 전통 그림 양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들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상태에서 하체 부분을 좀 더 표현을 해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면 돼요. 이 챗 GPT는 앞서 요청과 대답의 전체 맥락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몸 전체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다시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외국 작품을 한국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나리자 아실 텐데요. 모나리자에서 입고 있는 옷을 한복으로 한번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팔도 3개가 나오고 모나리자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자, 이 이유는 앞서 생성한 이미지 잔상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서 했던 작업을 잊고 새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질문을 일단 먼저 한번 한 다음 요청을 하게 되면 제대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모나리자를 아냐고 물어볼게요. 일단 챗 GPT한테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자, 모나리자에 대해서 각인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모나리자의 옷을 한복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에서 입고 있는 옷을 한복으로 바꿔서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챗 GPT로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 생성 요청이 너무 빠르게 이어져서 잠시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생성에 제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지금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만드셔야 돼요. 자, 이것은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트래픽 때문에 그래요. 요즘 워낙 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용하시다가 이런 대답이 나오면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줬습니다. 모나리자가 한복을 입고 있죠. 자, 손 자세라든지 얼굴 모양이 모나리자와 거의 흡사하죠. 그 대신 옷은 한복으로 바뀌었네요. 옷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정말 대단하죠.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조금 더 제가 어둡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요청대로 만들어준 이미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짜장면을 먹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짜장면을 먹는 이미지를 제대로 생성을 해줄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됐죠? 대단하죠? 트럼프 대통령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전혀 위화감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짜장면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라면 먹는 이미지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인식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는데요. 대단합니다. 김정은 얼굴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따로 북한 최고 지도자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선택해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실제 라면 먹고 있는 것 같죠? 어색함도 전혀 없어요. 손가락 모양도 완벽하게 나오고 있고요. 일그러진 부분 전혀 없이 피부의 모공까지 전부 표현을 해줬죠. 대단하네요. 이번에는 사진을 올려서 그 사진을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사진을 하나 꺼내놨는데요. 선택을 한 다음 열게 하겠습니다. 요즘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미지 바꿔주는 거 굉장히 유행이죠.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줘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됐는데요. 아주 이쁘게 잘 나왔죠. 원본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서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한 컷인 것 같을 정도로 잘 만들어줬어요. 자, 이 경우에는 한 명이 있는 사진을 만든 것이고요. 여러 명이 있는 사진도 가능할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족이 서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동시에 여러 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완성됐죠? 아주 잘 나왔죠? 원래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원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들어줬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디즈니 스타일로도 많이 만들죠. 자, 디즈니 스타일로 만들어 볼까요?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정말 잘 나오죠. 거의 완벽합니다. 이 정도 결과물이라면 일상에서 쓰기에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즘 프로필 사진들 많이 유행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활용도가 매우 높겠죠. 그 다음 이 꼬마의 10년 뒤 얼굴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지금 5, 6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요. 10년 뒤면 1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되겠죠. 10년 뒤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10년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꼬마가 10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질문을 하실 때 그냥 10년 후 모습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라든지 나이 등과 관련된 것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배경을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그림은 이렇게 배경 없이 꼬마 얼굴만 나왔죠. 자, 그런데 만들어 줄 수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주제를 이 아이가 아니고요. 배경으로 주는 거죠. 자, 뉴욕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10년 후의 모습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주제가 약간 어긋나게 되면서 챗 GPT가 꼬마에 집중하는 것이 약간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돼요. 자,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챗 GPT에게 요청을 하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때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주제를 분산시키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마우스를 이미지 위에 얹으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료 버전은 하루에 2개까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면 한 번밖에는 만들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시거나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서 한 달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거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주죠. 인공지능이 점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앞으로 또 2년 뒤에는 어느 정도로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가까이는 5년, 멀게는 1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하진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습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곳에 적용하면서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세요. 현대는 스마트폰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고의 이슈인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챗 GPT가 결합하면서 가능해진 여러 가지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챗 GPT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챗 GPT를 설치하실 때 반드시 아이콘을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챗 GPT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가지 유사 인공지능 앱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앱들을 설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챗 GPT 아이콘 모양 꼭 확인하고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챗 GPT 실행합니다. 그러면 챗 GPT 처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챗 GPT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음성 대화의 횟수가 한계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질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점세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엔진들이 보이게 되죠. 가장 최신 엔진이 GPT-4.5인데요. 이 4.5의 경우에는 유료 버전만 이용할 수 있고요. 무료 버전의 경우는 챗 GPT-4.5를 이용하긴 하지만 이것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를 넘어가게 되면 더 낮은 버전의 엔진이 실행이 되죠. 제대로 이용을 해보시려면 되도록이면 유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 구독은 되도록이면 컴퓨터에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컴퓨터에서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전부 이용할 수 있죠. 그 대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료 계정에 가입을 할 경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계정 누르시게 되면 구독 관리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서 구독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구독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기에서는 구독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은 가능하죠. 스마트폰 챗 GPT에서도 챗 GPT의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 채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통역과 언어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회화 공부를 할 때는 외국인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통신으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듣고 했었는데요. 이제 챗 GPT가 그것을 모두 대신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음성 대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 우측 끝에 있는 음성 대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여기서 챗 GPT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숙소 예약 연습을 하려고 해. 너는 이제 호텔 매니저야. 이제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 Oh, I love this. Okay, I'm the hotel manager. You can ask me anything, and I'll respond as if you're booking a room, asking about amenities or anything else. Let's do it. Hello, I'm trying to reserve a room for this Tuesday, and my plans are for 2 nights and 3 days. Ah, got it. So you're looking to book a room for this Tuesday for 2 nights and 3 days. Let me check our availability. Are there any... Please say again. You got it. So you're looking to book a room for this Tuesday for 2 nights and 3 days. Are there any specific... I need a basic room and breakfast service. Also, there are 2 adults and 1 child. Is a separate bed for the child provided? Is a pickup service available? Great. A basic room with breakfast for 2 adults and 1 child. Got it. Yes, we can provide a separate bed for the child if needed. And we do offer a pickup. More slow, please. You got it. I'll slow down a bit. So a basic room with breakfast for 2 adults and 1 child. We can provide a separate bed for... 지금 한 말을 한국어로 얘기해줘. 오케이. 기본 방과 조식 서비스. 그리고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함께 이용하는 걸 원하시는... 지금 내용을 문장을 얘기해 줄 때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고 그 다음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또 다음 문장은 영어로 얘기해 주고 한국어로 얘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전체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You got it. I'll give my response in English first, then in Korean. Here we go. Yes, we can provide a separate bed for the child, and we do offer a pickup service. 한국어로 번역하면 네, 어린이를 위한 별도 침대 제공 가능하고 킥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킥업 서비스는 약간의 추가 요금. 자, 이렇게 외국어 회화 공부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답변도 해주고 대답도 해주기 때문에 회화 공부에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면 또 천천히 얘기를 해주고요. 한 문장씩 끊어서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다시 또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외국에서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챗 GPT로 얼마든지 상대방 언어를 번역해서 들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외국어로 말을 하고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할 경우 지금부터 나오는 언어를 영어는 한국어로, 한국어는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면 간편하게 음성으로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붙어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카메라 버튼 모양이 있죠. 이걸 눌러서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추는 내용을 읽어주세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클레인의 엠마 말러 워펠이라는 제목이네요. 이 글은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 말러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책에서는 알마가 남긴 회고록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예술적 협력과 개인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오케이. 이 글은 알마 말러 워펠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알마와 화가 구스타브 클림트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관계지? 좋은 질문이에요. 이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입니다. 클림트와 알마 말러는 개인적이고 예술적인 관계. 대단하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책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 책 내용을 전부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사파를 비추면 사파와 책 내용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거의 만물 박사 같이 대답을 해주고 있죠.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상관없이 어떤 언어든 비추기만 하면 전부 그 내용들을 알려주게 돼요. 당연히 번역도 가능하겠고요. 꽃이라든지 동물 같은 사물을 비춰도 전부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를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죠. 그것은 텍스트를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아래쪽 입력창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사진, 카메라, 파일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진에 대한 질문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 꽃 이름이 뭐야? 라고 전송을 했습니다. 철쭉이라고 하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만개한다고 하고요. 관련된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소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는데요. 장소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비슷한 사진이 올라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특별히 너무 작은 구역을 찍었다든지 또는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오지에서 사진을 찍기 전에는 일반적인 장소 사진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충남 태안군 꽃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할미하라비 바위라고 하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던 곳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챗 GPT가 놀라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장소는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면 99%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사진은 평창에 있는 휘닉스 파크인데요. 별다른 특징이 없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대단합니다.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들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내용 외에도 간단한 대화는 인간과 대화를 하는지 AI와 대화를 하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끔 심심하시거나 하실 때 이렇게 대화하시면 시간 보내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요즘은 인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질문도 음성으로 하게 되면 강의하듯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 않아도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귀로 들으면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챗 GPT가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이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문서를 분석하는 챗 GPT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4년에 가계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가계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들도 이 챗 GPT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서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챗 GPT 입력창에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2024년 가계부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 문서가 올라갔죠. 이 가계부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챗 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수입은 나와 있지만 지출은 목록별로 나와 있고 지출 합계는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2024년 총 수입도 나와 있지 않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 액수를 보여주고 총 수입 액수를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 총 지출은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 지출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총 지출 액수 나왔죠. 그러면 월별 수입액의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월별 수입액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 챗 GPT의 단점은 한글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월, 2월, 3월 월이 나오지 않고 네모로 나오게 되죠.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전부 네모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도 전체 그래프 변화 추이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특정 달의 수입이 다른 달에 비해 눈에 띄게 높거나 낮은 게 보이냐고 말을 하고 있죠. 필요하면 평균이나 최대, 최소 월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하죠. 수입 평균은 얼마인지 물어볼까요? 월별 수입의 평균은 이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출 변화를 보도록 할까요? 월별 지출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월별 지출 변화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해 주고 있죠. 특정 달에 지출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필요하면 월별 수입 대비 지출 비율도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물어볼까요? 월별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그려주게 되고요. 1월에 수입과 지출, 지출 비율 전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이 표를 내려받을 수도 있고 테이블을 펼쳐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펼치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지금 제일 많이 지출된 달이 7월이네요. 92.6%가 지출이 됐습니다. 다시 테이블 우측 상단 축소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7월이 제일 높고 그 다음 3월, 11월, 4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지출이 제일 높은 목록을 월별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최고 지출 항목과 지출액들을 보여주고 있죠. 1월 식비, 2월 식비, 전체적으로 식비가 제일 높은 부분을 차지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화생활 관련된 지출이 월 수입액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문화생활 지출이 수입액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월별 문화생활 지출이 수입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월별로 정리해줘라고 이렇게 전부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알아들을지 질문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월 수입이 얼마고 문화생활 지출이 얼마인데 문화생활 지출 비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분석 능력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올리더라도
대부분 전부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분류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출 중에서 필수인 목록과 필수이지 않은 목록을 분류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 주거비는 필수 항목으로 묶어주고요. 문화생활, 의류비, 여가활동, 경조사, 자기개발, 가전제품, 여행경비, 교육비, 가구구매, 기부금 등은 비필수 목록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 생필품은 필수 항목이고 나머지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지출 목록을 필수와 비필수 항목으로 정리해주고 항목은 세부 목록도 표시해서 정리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분석하고 정리할 내용이 좀 더 많아졌죠? 자, 정리됐어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필수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필수 지출 항목에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필수 목록들이 전부 나와 있고요. 비필수 항목을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비필수 항목의 목록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합계도 같이 표시해 달라고 해볼까요? 월별 합계도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지출 항목과 비필수 지출 항목의 항목과 합계까지 전부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1년 동안의 필수 지출 항목과 비필수 지출 항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필수와 비필수 지출 항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따로 분리를 해서 보여주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전체 지출에서 필수와 비필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보여주네요. 자, 필수와 비필수 항목이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되죠. 자, 시각화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각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 앞서 올린 파일을 엑셀 파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하고요. 컴퓨터에서 업로드한 다음 앞서 올린 표를 다시 열고 이번에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엑셀 파일로 정리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링크를 표시하죠. 자, 이 링크를 눌러서 정리된 엑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됐죠. 자, 열어볼까요? 자,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엑셀에서 열었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가 앞서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을 분류를 해달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지출 합계, 비필수 지출 합계, 그 다음 각 목록별로 필수인지 비필수인지 전부 표시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씩만 나온 것은 해당 월에만 지출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찮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주 간편하게 프롬프트 문장 몇 줄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로 쓰이고 있지만 이런 문서 분석 분야야말로 활용도가 정말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과 적은 분량을 이용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는 수십 수백 페이지의 분량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페이지 분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무료 버전이 안 되고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서 분석 같은 것들을 해야 할 경우 이 챗 GPT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 유튜브를 비롯해서 각종 매체에서 인공지능 활용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시나요? 키보드 타이핑만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놀라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만들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런어웨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런어웨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구독을 하는 유료 서비스지만
처음 사용자를 위해서 무료로 500크레딧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죠.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유료의 경우에는 기본 이미지 필요 없이 영상을 생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료는 기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미지를 챗 GPT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 GPT에서 조선시대 왕의 어진으로 실제 이미지로 만든 다음 그것을 런어웨이로 가져가서 움직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영조의 어진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원본 어진이 몇 점 되지가 않죠. 태종과 영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세종대왕 어진도 원본이 아니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 중에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영조대왕의 어진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대왕의 어진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얼마 전부터 온라인 박물관을 들어가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죠.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고해상도의 소장품 사진들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대왕 어진을 챗 GPT에서 실제 모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받은 영조대왕 어진을 챗 GPT로 올려야 되겠죠. 입력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선택해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챗 GPT 서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조대왕 어진을 얹었죠. 자, 이 어진을 실제 인물 사진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이미지가 생성됐죠. 자, 지금 생성된 이미지는 영조대왕 어진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가 원본 어진이고요. 이 어진을 기본으로 이렇게 실제 모습을 유추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많이 비슷해 보이죠? 코나 눈, 그 외에 얼굴 형태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줬네요. 그 다음 이 용포에 새겨진 모양도 거의 비슷하죠.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내려받아서 저장한 다음 런어웨이에 가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저장한 다음 런어웨이에서 그 사진을 가져와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런어웨이 갑니다. 런어웨이는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다른 개인 정보라든지 그 외에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계정만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죠. 자, 런어웨이로 들어오셔서 화면에 있는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얻는 곳이 보이고요. 그 아래 프롬프트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자, 우선 이미지부터 얹도록 할까요? 셀렉트 어셋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드래그 앤 드롭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곳에 얹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죠. 자, 이미지가 업로드 됐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올린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주고자 할 때는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입력하지 않고 제너레이트 버튼만 누르면 런어웨이에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경우는 몸의 움직임보다는 얼굴이나 입 모양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나 손, 그 외에 전체 움직임을 주고자 할 때는 프롬프트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 그냥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초가 있죠. 5초로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5초와 10초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현재 기본적으로 젠4 터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유료로 이용하게 되면 젠4, 젠3 알파 터보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죠. 자, 기본값 젠4 터보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레딧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00 크레딧을 제공을 합니다. 5초의 움직임을 만들 때마다 기본적으로 50에서 100 크레딧이 줄어들어요. 그것은 영상의 길이나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제너레이트 누릅니다. 그러면 영상을 생성하는 공간에 0%라고 나오죠. 이 퍼센트가 1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영상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보통
30초에서 1, 2분 정도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대단하죠? 자, 지금 영조대왕이 말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을 해줬는데요. 전혀 어색함 없이 거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진을 이미지로 바꾼 것을 보게 되면 얼굴을 약간 왼쪽으로 돌린 상태죠. 현재 귀가 오른쪽만 보이고 왼쪽은 안 보이는데요. 만든 영상을 보게 되면 오른쪽 귀, 왼쪽 귀 전부 다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눈을 깜빡이는 모습도 정말 자연스러워요. 대단하죠? 몇백 년 전의 왕의 모습도 어진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져갔는데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챗 GPT는 실제 인물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지원이 되지 않아요. 챗 GPT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서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진을 얹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 부모님 사진이라든지 낡은 사진들을 복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이 챗 GPT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오픈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사진으로 만드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찢어진 사진을 복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컨텐츠 정책을 위반해서 이미지 생성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복원을 해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생성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얼굴까지 나오다가 바로 여기서 멈춰버려요. 이 챗 GPT가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때문에 생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돼요.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예전 조선시대 때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해상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진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 사진은 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인물이 들어가 있더라도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챗 GPT에서 좀 더 고화질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 이 사진의 해상도를 높여주고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이미지 완성됐죠? 자, 한번 볼까요? 클릭해서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단하죠? 자, 우측이 원본 사진이고요. 지금 좌측이 챗 GPT가 해상도를 올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준 사진인데요. 이런 초가집 모양이라든지 산의 형태도 그대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나무도 여기 그대로 만들어줬죠. 그 다음 여기에 작은 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대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앞쪽으로 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말 타고 있는 모습도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마차 같은 부분도 여기에 표현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것도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조선시대나 근대의 생활상도 이렇게 깔끔한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흑백 상태죠. 이것을 컬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컬러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지프로 된 지붕의 이끼 낀 모습을 전부 표현을 해줬고요. 사진 전체가 컬러로 바뀌었죠. 대단합니다. 예전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모습들은 왠지 어색한 그런 모습으로 구현이 됐는데요.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 않죠. 실제 조선시대 생활사 사진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너무 떨어지죠. 예전 사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디테일도 다 뭉개져서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진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만들어준 사진 확대를 해볼게요. 잘 나왔죠? 이건 트램이죠? 트램의 모습도 완벽하게 나오고요. 앞쪽 건물은 남대문인 것 같죠? 이 모습도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복식도 한복을 제대로 표현을 해줬고 집신도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대단해요. 이렇게 만든 사진을
런어웨이로 가져와서 움직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Go to Dashboard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다시 Generate Video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들 텐데요.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트램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걸어가는 모습도 움직이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어렵죠. 그리고 이 런어웨이는 한글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영어로 입력하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에 가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똑같이 아래쪽 입력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 사진을 올린 다음 런어웨이에서 이 이미지에 있는 트램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들도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자세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6초에서 10초를 권장한다고 하고요. 스타일 설정이라든지 모션 힌트라든지 트랙 강조 부분도 전부 넣어줬죠. 자, 여기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 보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긁어서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 런어웨이 오셔서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주게 돼요. 자,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대단하죠? 실제 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트램도 움직이는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걸어다니는 사람 표현도 완벽하죠? 지금은 이 정도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발전이 돼서 거의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는 요즘 유행하는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든 그런 이미지죠. 이것은 챗 GPT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여기 있는 런어웨이로 가져온 다음 움직이게 만들어 봤습니다. 프롬프트도 당연히 챗 GPT에서 만들었습니다. 움직임이 확실히 표현되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만들어 달라고 챗 GPT에게 프롬프트로 신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잘 만들었죠? 배경이 움직이면서 실제 움직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이 연출을 해줬네요. 이렇게 낙엽 같은 것들이 날리는 모습도 만들었고요. 실제 TV에서 보는 애니메이션 같이 제대로 연출을 해줬죠. 그 다음 이것은 K-팝 아이돌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런어웨이로 가져와서 귀여운 춤을 추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이미지도 실제 춤을 추는 것 같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추는 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예전에는 프롬프트를 내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생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프롬프트도 모두 인공지능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만 해주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점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무조건 배우고 활용하고 이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공지능을 최소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도 간단하게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들이 미디어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아온 챗 GPT의 능력은 일부분밖에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챗 GPT의 무서울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챗 GPT를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작하였으니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곳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로 이 챗 GPT의 놀라운 능력 중에 사진이나 카메라로 비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챗 GPT의 능력은 아직 한 번도 다른 곳에서도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건데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좀 더 편리하죠.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치기만 하면 바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챗 GPT 유료 버전, 플러스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챗 GPT를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 입력창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카메라 파일이 있죠. 카메라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비치게 되죠. 자, 지금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인데요. 챗 GPT를 이용을 해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까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16-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16-2번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풀기 시작하죠. 중간 과정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이 A는 2, B는 2, C는 3분의 파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이 함수가 Y는 3 코사인 괄호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나옵니다.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해설서를 봤는데요. 자, A는 3, B는 2죠. 정확하죠. 대단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의 능력은 보여주지 않았었는데요. 챗 GPT-4.5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에서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게 됩니다. 촬영한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부 질문에 대답을 해주죠. 이번에는 수능 시험을 한번 풀어달라고 해볼 텐데요. 긴 지문을 선택하고 그 지문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겠죠. 자, 카메라 실행하겠습니다. 셔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할게요. 그 다음 36번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네요. 자, 중간에 분석하는 내용도 전부 나오고요. 1번 보기는 적절하다고 하죠. 2번도 적절하다고 나오고요. 3번도 적절하다고 나옵니다. 4번도 적절함, 5번은 부적절하다고 하죠. 자, 5번 정답 맞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5번이 정답인 이유도 설명을 해주죠. 자, 이제 수능 문제도 챗 GPT의 능력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대학 수학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자, 적분으로 타원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인합니다. 예제 3번 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왔네요. A는 파이 AB네요. 정확하죠? 그리고 풀이해보면 그림 정리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챗 GPT가 풀이한 내용에도 보면 그림 정리를 이용을 해서 풀이를 했다고 나옵니다. 대학 수학에 나오는 미적분 문제도 정확한 답과 중간 풀이 과정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세히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따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본 결과 고등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수학, 영어, 국어, 대학교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문제들 여러 가지를 구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부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가끔 카메라로 비친 부분을 잘못 인식을 해서 문제가 달라져서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문제가 정확하게 카메라에서 인식이 되면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거의 100%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인간의 직업들이 AI에게 많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정말 5년 안에 인간의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물어볼 텐데요. 우선 챗 GPT의 엔진을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챗 GPT로 들어오시면 좌측 상단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델이 나와요. 무료 버전은 GPT-4.5 기준이고요. 유료 버전인 플러스 버전은 5.1 모델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GPT-4.5에 비해서
추론이라든지 고급 이성 능력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GPT-4o에 비해서 o1은 추론 능력이 월등히 높고요. 정보의 취합이나 판단 능력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 정보의 수집과 나열 외에 좀 더 추론이 필요하다든지 판단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o1을 이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GPT 프로 버전을 이용을 하게 되면 o1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달 구독료가 $200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용자들은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반 개인 사용자는 플러스만 구독하시더라도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의 경우에는 O1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보통 때는 4O를 이용을 하시고 추론이나 판단이 필요한 고급 이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만 이용하시면 되겠죠. GPT-4o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인간을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고 했죠. 특정 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것, 즉 좁은 의미의 초월은 체스라든지 바둑, 번역, 코딩, 이미지 생성, 의료 진단 등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대부분 지식 작업에서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뛰어넘고 있죠. 바둑이나 체스, 번역 같은 부분은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범용지능 수준에서 인간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언어라든지 추론, 감정 이해, 창의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최소 10에서 20년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죠. 여기에 GAI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GAI는 General AI라고 하죠. 범용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초지능이죠. 인간의 모든 능력을 포괄적으로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창의성, 감정이해, 추론, 도덕 판단, 자기 성찰 등을 초월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낙관적으로는 20, 30년 안에도 가능하지만 보수적으로는 수십에서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학자는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어쨌든 향후 20년 정도 안에 범용지능 수준은 될 수 있다는 게 거의 정설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챗 GPT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인공지능을 깊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를 한번 내달라고 해봤어요. 자, 이런 부분은 창의력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추론 능력도 필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2차 방정식 문제를 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 형태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개수가 조금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응용 문제도 나오고 있죠. 중학교 2학년 문제집과 비교를 해본 결과 전혀 손색이 없어요. 추가 팁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근해 공식 사용할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할지를 문제마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훈련을 병행할 것인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정말 놀랍죠? 자, 그 다음 수학 전공자의 대학교 2학년 수준 미분 문제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이건 좀 더 어렵겠죠? 자, 이것도 O1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자, 미분의 정의를 사용한 문제 만들어줬고요. 조합, 합성 함수, 미분 문제도 만들어줬죠. 암시적 미분과 역함수 정리에 대해서도 만들어줬습니다. 다변수 미분, 고차 미분, 테일러 전개 엄청납니다. 자, 이 정도면 대학교 2학년 수준에서 굉장히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한국의 대학교, 중학교 과정 전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준에 맞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도 전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좀 더 실질적인 문제로 물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 3, 4년 뒤에 감가가 가장 적고 3, 4년 동안 유지비도 가장 적게 되는 건 어떤 종류일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GPT-4 5버전을 이용을 해서 일단 질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평가 항목으로 내연 하이브리드 전기, 감가 예측, 이유가 나오고요. 요약해서 나오고 있고요. 평가 항목 2는 유지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줬죠. 그리고 요약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 관련 중요한 변수들이 나오고 있죠. 배터리 수명 보증이라든지 충전 인프라, 보조금, 브랜드별 가치 차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연 기관차는 X죠. 하이브리드 차는 체크, 전기차는 체크인데 단 조건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종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감가를 최소화하고 싶으면 하이브리드, 3, 4년 유지비를 최소화하고 싶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불편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잦다면 하이브리드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하면 구체적인 모델로 알려준다고 하죠. 자,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답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O1 모델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연기관 차는 환경 규제, 세금 영향으로 중고차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자, 하이브리드는 시장 수요가 많고 연비 좋아서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신차일 때는 혜택이 많지만 기술 발전 때문에 몇 년 뒤에는 구형 배터리로 분류되거나 보조금의 정책 변화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죠. 아주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유지비 관련해서도 내연기관은 유지비가 크고 하이브리드는 중간, 전기차는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든다고 하고요. 종합 결론은 감가상각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고 양쪽 모두 고려 시 하이브리드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전기차는 유지비가 가장 적지만 감가가 커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한 줄 결론은 아파트나 집에서 충전이 어렵거나 중고 가치를 중시한다면 하이브리드,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인기 브랜드 EV라면 전기차가 유지비 면에서는 이익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챗 GPT와 대화를 오래 하게 되면 내 성격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내 성격은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되죠. 그동안 대화했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나의 성격이라든지 표현, 가치관 등에서도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챗 GPT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영상에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챗 GPT는 현재 기준으로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을 능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앞으로죠. 범용지능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인간 수준에 도달할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겠죠. 지금의 속도로 보자면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인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족 보행 로봇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있죠. 이런 추이로 보자면 앞으로 20년 안쪽에는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인간형 로봇도 얼마든지 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질문이 얼만큼 디테일하고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겠죠. 내 생각을 얼만큼 잘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테스트 결과 질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답변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것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명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